AI 중심으로 바꿔 우리의 업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은 지시자에서 역할로. 워크샵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몇 개 정도 생성형 AI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졸업할 때. 5개? 업입니다. 8개? 업이에요. 예. 10개요?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AI에 익숙한 신입들이 들어왔는데, 혹시 우리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내가 지금 AI로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 보고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일하면서 혹시나 월급 루팡 아닌가? 뭐 이런 걱정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전혀. 혹시 AI로 업무의 효율은 높아져서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을 때 뭐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해서 오늘은 AI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좀 더 AX 시대의 퍼실리테이티브의 리더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워크샵의 형태들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AI와 협업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워크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쓰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현재 업무를 좀 진단하고 이 업무는 나보다 AI가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바꿔야 할지 우선순위로 먼저 정해셔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투두, 결국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우리의 목표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설계해서 AI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시나리오를 설계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이제 협업에 바로 적응하도록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AI를 활용해서 한번 찾아서 실행, 검증해 볼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단순히 AI 도구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어떻게 AI와 협업할 것인지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워크샵의 형태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업무를 어떻게 해요? 디지털로 바꾸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자동화가 잘 돼서 빨리 업무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았죠.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 한 단계를 업해서 AX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X 시대는요, 의사결정과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을 AI 중심으로 바꿔 우리의 업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업무를 재설계하고 또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재창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X가 업무를 더 빨리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AX는 그 업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려준 이 거대한 디지털의 파도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은 지시자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구성원들의 생각, 또 참여,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의 그 장애물을 좀 제거해주고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그 믿음을 좀 가지면서 좀 중립적인 태도들을 형태를 갖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뷰카의 시대 AI와 협업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우리 리더분들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워크샵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요, 이 파워 모델을 오늘 제가 딱 제시를 하려고 하고요. 하나하나 단계들을 우리 몸으로 좀 익힌 다음에 잠시 후에 있을 우리 워크샵에서 한번 이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OWER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목적 기반의 프로세스를 재설계해라 입니다. 결국 AI에게 무엇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직 내 고객 만족도를 높여. 그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챗봇 요즘 되게 유행한다라고 하는데 챗봇 써서 24시간 동안 우리 고객 응대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다고 결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했을까요? 챗봇
조금만 가지고 오면 그죠? 결국 고객 응대를 24시간 가능하니까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결국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데가 하니까 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비즈니스의 그 목적이 결여된 결국은 AI 도입은 대부분이 실패를 하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챗봇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지식이 그 AI와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암묵지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체계화해서 형식지로 바꿔서 AI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AI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업무의 방식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직원들. 결국은 내가 하는 업무 어떻게 해요? AI가 대신해주면 어떻게 라고 고민하는 경우들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개방적인 문화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면요 대부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떻게 해요? 뿅 하고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AI가 처음부터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직 문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실패를 용인하고 결국은 AI로 실패를 하더라도 뭐예요? 그것을 인정해주는 문화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고 AI 불안을 해소하는 안전지대, 세이프 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AI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AI의 그 과정의 그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 않고 결국 이 실패가 학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문화들을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AI를 자동화 도구로가 아니라 결국 뭘 하셔야 돼요? 성장하는 디지털의 동료로 인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잠깐 꺼내서 사용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사실 AI를요 자꾸 MS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처럼 사용하는 경우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AI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입니다. 결국 AI는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고 있고요. 학습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신입사원들과 어때요? 동일하죠. 결국 와서 조직에서 많은 경험들 또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신입들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듯이 AI도 그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AI가 잘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 인간이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그 병목, 그 구간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AI가 아닌 인간이 개입을 해서 이런 판단이랑 이런 결정들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R&R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한다라고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분들은 연결자의 역할들을 반드시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지시가 아니라 뭘 해라? AI와 협업하는 구조들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AI가 우리의 업무의 방식에 스며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결국 AI라고 하는 그 기술이 등장하면서 결국 윤리의식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우리 구성원들 리터러시 교육 정말 강화해서 교육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세워서 이런 판단하에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해요? 맹신하지 않고 결국은 사실의 여부와 또 편향성을 검증을 반드시 하는 그런 역량의 문화들이 함께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리더는 어떻게 해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수립에 결국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쳤어요. 그런데 리더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고 싶죠. 그랬을 때 구성원들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도입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 좋은 성과들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프로세스 모두 AI로 바꾸려고 하죠. 전사적인 측면에서의 시스템,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주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AI를 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루프를 통한 개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AI가 챗GPT가 뭔가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한 그 답변,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 잘 썼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판적 생각과 사고들을 가지고 이거 좀 잘못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해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 가서 우리의 피드백의 자산들을 누구에게? AI에게 학습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작은 나의 일부터 결국 이메일 초안을 뭔가 챗봇에게 작성시킨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효율을 50% 절감시키고 그 응답률에 대한 것을 10% 향상시킨다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결국 팀, 또 조직, 또 전체적으로 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전파하는 노력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워크샵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5가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했던 생각과 사고에 대한 것들은 좀 버리고 워크샵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1단계 어떻게 해요? 현재 우리 업무 다시 한번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프로세스를 나열해보고 결국은 그 업무에서 비효율적인 거, 생산적이지 않은 거, 또 AI가 잘하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실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샵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예. AX 시대의 승자는요, 최고의 AI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과 AI의 협업을 가장 잘 설계하는 리더가 있는 조직 아닐까요? 그래서 기술을 이기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 여기 계신 우리 리더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